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펀드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우리가 계좌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을 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텐데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경우, 그리고 펀드를 투자하거나 ETF를 사시거나 그런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원하는 상품 찾는 방법, 펀드는 어떻게 찾는지, ETF는 어떻게 찾는지,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에서 살 수 없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해당되는 부분인 만큼 철저히 알아보시고 잘 공부하신 다음에 그 후에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상품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연금저축펀드 계좌 내에서 투자 상품 어떤 게 있을까? 현금이죠. 일단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하나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입금을 해야 투자가 가능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은행 계좌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자금을 이체를 합니다. 그럼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자금이 들어와 있겠죠. 이 계좌에 돈이 들어오기만 하면 일단 그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뭐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계좌에 돈만 들어오면 세액공제 혜택은 받는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함부로 찾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잘못 찾았다가 16.5% 기타 소득세를 물어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자금이 들어와 있으면 그게 현금으로 그냥 있는 거죠. 가만히 현금 상태로 놔두고 계셔도 됩니다. 뭐 투자하고 싶은 좋은 조건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투자 대기 상태의 현금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펀드나 ETF 투자하기 전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 그 개념을 말씀드린 거고, 또 특정 회사의 경우에는 이거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뭐하냐 라는 차원에서 자동으로 MMF를 매수를 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증권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갖고 있는데 매달 일정 자금을 자동이체로 여기 넣어놓거든요. 그러면 제가 ETF나 펀드 매수하기 전에 자동으로 MMF를 매수해 놓습니다. MMF가 뭐 CMA 같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가지고 고객의 돈으로 단기 금융상품 막 투자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뭐 입출금이 자유롭게 되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들어오니까 이거라도 투자해놓고 이자 받아라. 또 그 돈으로 증권사나 또 증권사 나름대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게 자동으로 매수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뭐 증권사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현금으로 갖고 있든지 아니면 증권회사에 따라 MMF를 자동 매수하든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일반 연금 펀드를 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품 이름이 연금저축펀드니까 펀드를 사는 거겠죠. 그럼 펀드가 어떤 거냐? 펀드 이름에 보면은 뒤에 P자 붙은 게 있고 PE 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연금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저축 계좌 가입자는 P나 PE, 그냥 P만 있으면 영업점에서 펀드를 사시는 거고 뒤에 E자까지 붙어 있으면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뭐 퇴직연금 IRP 보는 건 아니지만 뭐 퇴직연금 IRP도 연금저축하고 거의 흡사하니까 그런 상품의 경우에는 뒤에 P2가 붙어 있고 P2E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 가입할 때는 이 뒤에 P나 PE가 붙어 있는 거 보시고 상품을 고르시면 되시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펀드 슈퍼마켓으로 유명했던, 지금은 포스증권으로 바뀐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펀드 몇 가지만 가져와 봤는데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 모든 펀드를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연금형 펀드로 개발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개인연금 쪽으로 들어가서 인덱스로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그냥 몇 가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IBK에서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인덱스 종합주가지수 따라가는 거죠. 그걸 따라서 투자하는 증권 투자 신탁이다. 뭐 이런 게 마음에 들면 사시면 되고, 뭐 총 보수도 나와 있고 수익률도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이런 것들을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거죠. 또 밑에 것도 보면 KB스타에서 미국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한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상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즘은 좀 떨어져서 3개월 수익률 뭐 이렇게 낮고 6개월 수익률도 이렇게 낮지만 뭐 3년 수익률 보면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찾아서 내가 원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고, 제가 갖고 있는 삼성증권 어플에서 펀드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증권사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먼저 메뉴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요 위쪽에 요 연금자산관리 여기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쭉 나오지만 이쪽에 보시면 연금저축 펀드 신규 매수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품들이 쭉 나와요. 그럼 하나씩 보면서 내가 골라서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다. 뭐 미래에셋, 연금, 뭐 브라질 투자하는 건가 봐요. 그리고 뭐 하이월드 광업주,
증권자 투자 뭐 이런 상품들도 있네요. 뭐 여러 가지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는 거죠. 이 부분에서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검색해서 찾으셔도 되고요. 인덱스를 한번 찾아봤어요. 인덱스가 어느 지표를 딱 추종하는 상품들이니까 삼성 미국 인덱스 이렇게 되면 뭐 삼성증권에서 하는 미국 주가지수 따라가는 상품이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 뭐 KB연금 재팬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일본 주가지수 따라가는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뭐 자세하게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나는 아시아 쪽에 관심이 많다. 만약 그러면 아시아로 검색을 한번 해보면 뭐 아시아 쪽 배당주 투자가 가능하고 뭐 채권 투자도 가능하고 뭐 그렇게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하는 거 찾아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펀드 이런 식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펀드는 가입하시면 내가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자동으로 내 계좌에서 돈이 이체가 되고 펀드도 자동 매수가 대부분 됩니다. 한번 딱 세팅해 놓으면 더 이상 내가 손댈 게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간편하죠. 이렇게 연금저축 펀드 내에서 살 수 있는 거 두 번째로 펀드를 살 수 있다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국내 상장 ETF를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 증시에 상장돼 있지만 국내 투자도 할 수 있고 해외 투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우리 증시에서 투자를 하는 거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아까 삼성증권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여기 연금자산관리 들어가시고 요 메뉴에 보면 연금저축 ETF가 있잖아요. 여기를 한번 누르신 다음에 그럼 바로 주식 사듯이 매수 매도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돋보기 있는 쪽에서 상품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면 돋보기 누르면 여기서 ETF만 딱 누를 수 있게 돼 있고, 그럼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보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미국 쪽 관심이 있다. 그러면 ETF에서 미국 쪽 검색해보면 미국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뭐 S&P 500 투자하는 게 뭐 KB스타도 있고 아리랑도 있고 또 뭐 밑에 보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나스닥 쪽도 있고 고배당주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요. 그래서 원하는 걸 하나 골라서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요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요 상품을 지금 현재가가 뭐 18,130원인데 증시가 열리는 시간 내에 이 ETF를 매수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웬만해서 우리가 매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상품을 몇 개 고른 다음에 계속 매수를 해나갈 거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셔서 주로 매수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ETF를 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살 수 있는 거 봤고, 이제 거래 불가한 상품들도 있다.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이런 것들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해외 상장 ETF는 안 된다. 연금저축 펀드 자체가 세액공제해주는 상품으로 국내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해외 상장되어 있는 ETF는 안 되고 국내 상장만 가능하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인버스 ETF, 인버스가 역으로 반대로잖아요. 예를 들어 S&P 500 인버스 ETF를 샀다. 그럼 S&P 500이 1% 오르면 내가 산 인버스 ETF는 마이너스 1%가 가는 거죠. S&P 500이 1% 떨어지면 내 인버스 ETF는 1% 올라가는 거고 서로 반대로 가는 겁니다. 레버리지는 2배로 가는 거예요. S&P 500이 한 3% 올랐다. 그럼 내 거는 6%가 오르는 거죠. 뭐 레버리지 3배수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못하게 한 이유가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완전 투자의 전문가가 아닌데 뭐 주가가 역으로 가는 걸 예상해서 그거에 투자하거나 뭐 2배, 3배짜리 과도한 투자가 되는 거는 연금자산 마련하는데 좀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이런 것들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별도 주식 계좌 가지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상품들도 있다. 그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으로 맞춰볼게요. 연금저축 펀드 계좌 속에서 원하는 투자가 가능하다. 앞으로 어디가 더 좋아 보이는지 그쪽으로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하면 되는 부분이죠. 공부하고 잘 투자하시면 된다. 그리고 펀드랑 ETF 중에 본인 성향에 맞는 투자를 선택하면 되나? 개인적으로는 ETF가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죠. 가장 큰 장점 하나는 뭐냐? 수수료가 저렴하다. 수수료 1% 줄일 수 있으면 수익률 1% 올리는 거다. 그 이야기죠. 지금 1% 차이 나는 게 30년, 4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률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 수익률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ETF가 좀 더 장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투자는 늘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많이 공부하고 나만의 관점을 잘 확립하고 정립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ETF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